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많이 기다리셨을 테니까 이어서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에밀리 초원의 빛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엘리자베스 이모가 우리 에밀리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그 부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이모가 가위를 들고 돌아왔다. 이모가 가위를 벌렸을 때 무언가를 암시하듯 찰칵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에밀리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신비하고 무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에밀리는 결심하고 엘리자베스 이모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녀는 이상한 모양으로 눈썹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무언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저 심연의 바닥으로부터 물결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에밀리는 가위를 손에 든 이모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말했다. 엘리자베스 이모, 전 머리를 자르지 않겠어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 주세요. 놀랍게도 그 순간 이모는 새파랗게 질려서 가위를 손에서 떨어뜨리더니 잠시 동안 경악한 표정으로 에밀리를 쳐다보았다. 엘리자베스 머리는 마침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꼬리를 감추듯 부엌으로 달아나 버렸다. 왜 그래, 엘리자베스 언니? 요리실에서 달려온 로라가 놀라서 소리쳤다. 난 보았어. 아버지가 그 아이 얼굴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몸을 떨면서 숨이 막히는 듯 말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주세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투로. 어쩌다 이모의 이 말을 엿듣게 된 에밀리는 책장의 거울로 달려갔다. 그녀는 이모의 얘기를 듣고 제 얼굴이 마치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이미 그 얼굴은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에밀리는 그 그림자를 얼핏 본 것 같았다. 그것이 머리의 얼굴이란 말인가? 그 얼굴이 엘리자베스 이모를 그토록 두려워하게 했단 말인가? 에밀리 자신도 그 사실이 무서웠다. 그래서 그 그림자가 사라져버린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몸서리치며 다락에 은신처로 달아나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어쨌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두 번 다시 그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았다. 대여섯 동안 이모는 에밀리를 전혀 상대하지도 않았다. 예고된 사건은 그 주가 지나기 전에 일어났다. 이모는 에밀리에게 물건을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켰다. 타는 듯이 무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에밀리는 집안에서 맨발로 다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려면 구두와 양말을 신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에밀리는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했다. 머리 집안 사람이 집 밖에서 맨발로 다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팽팽하게 맞섰다. 이윽고 에밀리는 밖으로 나갔는데 류문의 문을 나서자마자 작정한 대로 구두와 양말을 강둑의 구멍에 숨기고 발걸음도 가볍게 맨발로 걸어갔다. 에밀리는 심부름을 마치고 별다른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에밀리는 하늘을 오를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서둘러 다락에 올라가서 빨간 종이에 시를 적어두기 위해 달려가던 에밀리는 층계 밑에서 엘리자베스 이모와 딱 마주치고 말았다. 에밀리,
네 구두와 양말은 어떻게 했니? 에밀리는 한순간에 멋진 꿈나라에서 불쾌한 진흙탕 속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녀는 구두와 양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문 옆 구멍 속에 있어요. 에밀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럼 맨발로 갔다 온 거냐? 네. 맨발로 가선 안 된다고 했는데도? 에밀리는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엘리자베스 이모에게 기회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챕터는 가엾은 일저라는 제목인데요. 이 일저 번니는 그 예전에 반 아이들이 우리 에밀리를 놀리고 괴롭히고 있을 때 아이들을 따끔하게 혼내주었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나오는 챕터인데요. 우선 그 에밀리가 엘리자베스 이모에게 혼이 나면서 벌로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손님용 침실에 갇히게 됩니다. 이모가 탈칵하고 열쇠로 문을 잠그게 되죠. 그리고 그 방은 굉장히 무서운 방이었어요. 처음으로 들어가 본 방이었는데 침대도 무섭고 그다음에 조상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죽은 머리 집안 사람들의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무서운 공간이었습니다. 기분 나쁜 눈길로 우리 에밀리를 응시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공간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초상화가 보이는데요. 바로 머리 할아버지의 에밀리의 이모, 엘리자베스 이모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머리를 자르려는 순간 그 에밀리의 얼굴에서 보였다는 그 머리 할아버지, 그분의 초상화를 보게 됩니다. 거기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때였다. 한 줄기 햇살이 덧문 틈새로 흘러들어와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머리 할아버지의 초상화 위에 비스듬하게 비쳤다. 그 초상화는 아래층 응접실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크레파스로 똑같이 그린 것이었다. 괴로운 듯 찡그린 얼굴을 기묘하게 과장해서 그린 할아버지의 얼굴은 그 밝은 빛을 받자 정말로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에밀리에게 달려들 것만 같았다. 에밀리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무서움을 견디지 못하고 미친 듯 방을 가로질러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확 제치고 창문을 밀어 올렸다. 기분 좋은 햇살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창문 밖에는 상쾌하고 그리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바로 그 창문 아래 사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은가. 순간 에밀리는 자기를 구출해주기 위해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밀리는 창문을 열고 창턱에 기어올라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그녀는 그 무서운 방에서 탈출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다리가 썩어서 삐걱거리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땅에 내려서자 에밀리는 쏜살같이 달려나가 담장을 뛰어넘은 뒤 키다리 존의 숲속에 들어가서도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시냇물 옆 오솔길까지 왔다. 거기서 겨우 에밀리는 걸음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가슴속이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풀 고사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자유롭고 상쾌했다. 에밀리는 망령들이 들끓고 있는 침실에서 탈출하여 저 고지식한 엘리자베스 이모의 의지에 맞선 것이다. 마치 새장에서 막 빠져나온 작은 새 같은 기분이야. 에밀리는 오솔길 끝까지 폴짝폴짝 뛰어갔다. 그러자 담장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일저 번니가 보였다. 어두컴컴한 어린 전나무 숲을 배경으로 일저의 엷은 금발머리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학교에 간 그 첫날 뒤로 한 번도 일저를 보지 못했는데 일저는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 아주 달라 보였다. 어머! 뉴문의 에밀리 아니야? 어디로 가는 거니? 나 도망쳐 나왔어. 에밀리는 숨기지 않고 말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거든. 적어도 조금은 잘못했어. 그래서 엘리자베스 이모가 날 손님용 침실에 가두어 버렸어. 하지만 그런 심한 벌을 받아야 할 만큼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해. 그래서 창문에서 사다리를 타고 도망쳐 온 거야. 야, 너도 말괄량이구나? 너에게 그런 용기가 있는 줄 몰랐어. 에밀리는 깜짝 놀랐다. 말괄량이라니 너무 심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전은 감탄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용기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야. 무서워서 그런 방에는 더 있을 수가 없었던 것 뿐이지. 에밀리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론가 가야 하잖아. 밖에 있을 수는 없어. 곧 폭풍이 불어닥칠 테니까. 일저의 말 그대로였다. 에밀리는 천둥을 싫어했다.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내가 달아났기 때문에 하느님이 폭풍으로 나를 벌주려 하시는 걸까? 그럴 리가 있겠니? 설사 신이 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을 거야. 일저가 비웃는 듯한 투로 말했다. 어머, 일저, 넌 신을 믿지 않니? 몰라. 아버지는 신 같은 건 없다고 하시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까? 난 신이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 너 우리 집에 안 갈래? 아무도 없어. 우리 집은 너무 쓸쓸해서 난 숲을 좋아해. 일저는 훌쩍 뛰어내려 햇볕에 그을린 손을 에밀리에게 내밀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키다리 존의 목장을 가로질러 일전의 집인 낡은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그 집은 오후의 따뜻한 햇살을 듬뿍 받고 있는 커다란 잿빛 고양이 같았다. 집안은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가구도 옛날에는 틀림없이 훌륭했던 것일 텐데 지금은 낡은 데다 함부로 다뤄지고 있었다. 집안에는 물건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다. 손질은커녕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만약 로라 이모가 부엌을 보았다면 그 끔찍한 모습에 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다. 물건을 깨지 않을까 조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일자와 에밀리는 재미있게 숨바꼭질을 하며 온 집안을 뛰어다녔는데 이윽고 폭풍이 심해지고 번쩍번쩍 번개까지 치기 시작하자 에밀리는 소파에 쪼그리고 앉아 다시 기운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 넌 번개가 무섭지 않니? 에밀리가 일저에게 물었다. 무섭지 않아. 내가 무서운 건 악마뿐이야. 넌 악마도 믿지 않는 줄 알았어. 로더가 그렇게 말했는걸? 아냐, 악마는 분명히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버지가 믿지 않으시는 건 신뿐이야. 그래서 악마는 있지만 그 악마를 응징할 신이 없으니 내가 악마를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니? 날 봐, 에밀리 버드스타. 난 네가 무척 좋아. 처음 봤을 때부터 네가 마음에 들었어. 그 얼굴 창백한 거짓말쟁이 로더 스튜어트 같은 아이한테는 넌 틀림없이 얼마 못 가 실증을 내고 말 거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난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않아. 아버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셨거든.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너하고 함께 앉을 수 있다면 학교에도 제대로 나갈 텐데. 그래, 나도 좋아. 에밀리는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 로더처럼 영원한 헌신을 맹세하는 감상적인 방법에는 더 이상 흥미가 없었다. 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나도 많은 얘기를 해줄게. 그동안 얘기할 상대가 아무도 없었어. 내 옷이 이상하다거나 내가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겠지? 물론이야. 하지만 네가 만약 우리 아빠의 신을 알게 되면 틀림없이 믿을 거야. 믿지 않아.
그리고 만약 신이 있다 해도 신은 단 하나일 거야. 그럴까? 에밀리가 난처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엘렌 그린의 신은 아빠의 신과 조금도 닮지 않았고 엘리자베스 이모의 신도 역시 닮지 않았어. 난 엘리자베스 이모의 신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모의 신은 적어도 위험이 있는데 엘렌 아줌마의 신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로라 이모의 신은 틀림없이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런 건. 난 신에 대한 얘기는 하기 싫어. 일전은 얼굴을 찡그리며 불쾌한 듯이 말했다. 난 좋아해. 그건 무척 재미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일저, 난 너를 위해 네가 우리 아빠의 신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테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기도해주지 않아도 돼. 일저가 소리를 질렀는데 거기에는 뭔가 깊은 까닭이 있는 것 같았다. 넌 기도해 본 적 없니, 일저? 있어, 이따금. 밤에 외로움을 느낄 때나 걱정이 있을 때. 하지만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건 좋아하지 않아. 얘 에밀리 스타, 네가 만약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띄면 네 눈을 뽑아버릴 거야.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때도 나를 위해 몰래 기도하면 안 돼. 알았어. 안 할게. 에밀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일절을 생각하는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분한 마음이 들었다. 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만은 제외하겠어. 일전은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잠시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윽고 소리 높여 웃으면서 에밀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어쨌든 네가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아무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걸. 너희 아버지는 틀림없이 널 좋아하실 거야, 일저. 그런데 그렇지 않아. 아버진 나 같은 건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으셔. 이따금 나를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나를 좋아해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아버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잘해 주시거든. 난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아니? 연설가가 될 생각이야. 그게 뭔데? 무대에 서서 연설하는 사람이지. 난 연설을 잘해. 넌 뭐가 되고 싶니? 시인이 되려고 해. 정말? 일자는 감탄한 듯 소리를 질렀다. 네가 시를 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 나도 그랬어. 지금까지 세 편을 썼는데 가을이라는 것과 로더에게 바치는 노래. 하지만 그건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미나리 아제비에게 보내는 노래야. 오늘 지었는데 나의 나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어. 어디 한번 들려줘봐. 일저가 부탁했다. 에밀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지은 시를 낭송했다. 일저에게 들려주는 것은 조금도 싫지 않았다. 에밀리 버드스타, 그거 정말 네가 지은 거니? 응.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그래? 일저는 긴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넌 틀림없이 훌륭한 시인이 될 거야. 에밀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평생 동안 몇 번 찾아올까 말까 그런 멋진 순간이었다. 에밀리는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폭풍은 어느새 멎어 있었고 저녁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곧 어두워질 것이다. 에밀리는 몰래 빠져나온 것을 들키지 않도록 집으로 가서 침실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만 엘리자베스 이모한테 더 심한 벌을 받지 않으려면 역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에밀리는 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부엌문으로 돌아갔다. 일단 마음을 먹으니 발걸음이 가벼웠다. 부엌에 혼자 있던 로라 이모가 놀라 소리쳤다. 에밀리, 너 어디서 오는 길이니? 널 꺼내주려고 방금 2층에 갔다 왔어. 엘리자베스 이모가 꺼내줘도 좋다고 했거든. 엘리자베스 이모는 기도회에 갔어.
로라이모는 몇 번이나 침실에 몰래 가보았던 것도,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몹시 걱정했던 것도 얘기하지 않았다. 천둥과 비가 거세어져도 엘리자베스는 문을 열어줄 기색이 없었다. 그런데 에밀리는 그리 무서워한 흔적도 없이 태연한 얼굴로 저녁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한동안 로라이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렇지만 에밀리의 얘기를 다 듣더니 에밀리가 썩은 사다리에서 내려오느라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며 그저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었다. 에밀리는 뜻밖의 행운으로 꾸중을 듣지 않아도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 로라 이모가 비밀을 지켜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로라 이모는 소시셀의 밥그릇에 먹을 것을 수북이 담아주고 에밀리에게는 건포도가 듬뿍 들어간 커다란 과자를 주었고 몇 번이나 키스를 해준 뒤 침대에 재워주기까지 했다. 에밀리는 과자를 맛있게 먹으며 말했다. 저 오늘은 나쁜 아이였으니까 그렇게 잘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맨발로 돌아다니는 건 역시 머리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였어도 집 밖에 나갈 때마다 구두를 벗어 숨겨두었을 거야. 하지만 돌아올 때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신고 들어와야지. 그러면 엘리자베스 이모도 모르고 넘어갈 테니까. 에밀리는 과자를 다 먹을 때까지 이 말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 편이 더 낫겠지만 전 이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을 거예요. 전 역시 엘리자베스 이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모는 우리 집안의 가장이니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그건 사실인걸요? 아참, 로라 이모. 저 일자 번니와 친구하기로 했어요. 전 그 애가 좋아요. 늘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아이와도 두 번 다시 진한 우정을 나눌 수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그 애는 마음에 들어요. 가엾은 일죠. 로라 이모가 한숨을 섞어 말했다. 정말 그래요. 일저 아버지는 일저를 좋아하시지 않는데요. 너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좋아한단다. 다만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넌 말이야, 에밀리. 아직 어려서 잘 몰라. 에밀리는 너무 어려서 모른다는 말을 듣는 것이 무척 싫었다. 귀찮아하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주면 잘 알아들을 텐데 말이다. 전 일저를 위해 기도하고 싶지만 일저가 싫어하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전 늘 모든 친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일저의 행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애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 뒷부분까지. 그런데 일자와 아빠 사이에 무언가 설명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도 좀 독특한 분이시더라고요. 뒤에 차차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펜시 패치라는 그 챕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밀리와 일저가 처음 2주 동안은 무척이나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키다리 존의 숲속에 들어가서 놀이집을 짓다가 응접실을 만드는 문제로 굉장히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다가 일저가 좀 입이 건 친구잖아요. 그래서 일저가 화가 나서 쉴 새 없이 온갖 거친 욕지거리들을 에밀리에게 퍼부어댑니다. 뉴문에 산다고 해서 나한테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야. 이 울보 계집애야.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또 목을 맬 끈을 사는데 10센트 빌려줄게.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정말 크게 싸우게 되죠. 다음 날 그 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좀 황당해요, 일전은 사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에밀리가 깨진 접시와 판자를 찾아오려고 놀이집으로 가보니 일저가 먼저 와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선반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왔고 이끼 정원도 다시 만들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예쁜 응접실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가문비나무 아치를 지나 응접실로 통하고 있었다. 안녕? 이것 좀 봐. 네 응접실이 완성되었어. 이제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다시는 안 오는 줄 알았지 뭐야? 일저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토록 괴로운 밤을 보낸 에밀리는 어이가 없었다. 간밤에 그녀는 두 번째 우정을 매장하고 그 무덤 옆에서 슬피 울지 않았던가. 이렇듯 빠른 화해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저는 마치 언제 싸웠냐는 듯 태연한 얼굴이었다. 에밀리가 살짝 어제 일을 언급하자 일저는 놀란 목소리로 그건 어제였잖아! 하고 말했다. 일저의 사고방식으로는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른 날이었다. 에밀리는 일저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저라는 아이는 가끔 화를 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고 금세 다시 명랑해져서 에밀리와 화해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에밀리가 놀란 것은 자신은 그런 일들이 무척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는데 일저는 싸움이 끝나고 돌아선 순간 금세 잊어버린다는 사실이다. 욕을 하다가도 다음 순간 다정하게 껴안는 일저의 성격은 에밀리에게 시간이 흘러 거기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무척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금방 잊어버리는 성격이야. 넌 도트 페인처럼 화를 내지 않는 아이와 친하고 싶니? 아니, 그 앤 너무 멍청해. 로저 스튜어트도 화를 내지 않지만 넌 그 애하고 멀어졌잖아. 내가 너에게 그 애처럼 대한 적 있니? 그런 일은 없었다. 그 점에서는 에밀리도 일저를 믿고 있었다. 일저가 어떤 일을 하든 언제나 충실하고 성실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일저와 그들과는 달빛과 햇빛, 물과 포도주만큼이나 차이가 있었다. 좋은 점만 가진 사람은 없는 거야. 난 아버지의 급한 성격을 물려받았어. 단지 그뿐이야. 우리 아버지가 화내시는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너도 알게 될 거야. 에밀리는 아직 그런 일저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일저의 집에는 가끔 갔지만 닥터 번니가 집에 있는 일은 거의 없었고 있어도 그저 무뚝뚝하게 에밀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그는 몹시 바쁜 사람이었다. 그에게 어떠한 단점이 있다 해도 그의 실력만큼은 두말할 나위 없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의사로서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 그는 늘 무뚝뚝하고 빈정거리기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환자 앞에서는 친절하고 동정심이 넘치는 사람으로 돌변했다. 닥터 번니는 환자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병이 나으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7월 내내 그는 텐시 패치에 사는 테디 켄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 덕택에 테디도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일어나 앉게 되었지만 닥터 버니를 만족시킬 만큼 빠른 회복을 보이지는 않고 있었다. 어느 날 에밀리와 일저가 잔디가 깔린 오솔길을 지나 연못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닥터 버니가 아이들을 불러 세웠다. 닥터 버니는 둘에게 텐시 패치에 가서 테디 켄트와 놀아주라고 말했다. 테디가 무척 외롭고 울적해하고 있다.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가서 함께 놀아주지 않겠니? 테디를 좋아했지만 그 어머니는 썩 좋아하지 않았던 일저는 내키지 않아 했고 에밀리는 그리 싫지 않았다. 테디가 병에 걸리기 전날 주일학교에서 그를 단 한 번 보았을 뿐이지만 에밀리는 한눈에 테디가 좋아졌다. 그때 에밀리는 자신과 두세 줄 떨어진 자리에서 테디가 수줍은 눈길로 몇 번이나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에밀리는 테디가 매우 잘생겼다고 생각했다. 짙은 갈색 머리카락과 검은 눈썹의 푸른 눈이 마음에 들었다. 그때 처음으로 에밀리는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괜찮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물론 애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따금 어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연필과 사과를 주거나 자주 그 아이하고 놀거나 하면 그 남자아이는 그 여자아이의 애인으로 통하게 되는 것을 에밀리는 좋아하지 않았다. 테디는 좋은 아이지만 그의 엄마는 무척 이상한 사람이야. 둘이서 텐시 패치로 가는 길에 일저가 말했다.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거든. 교회에도 안 가. 틀림없이 얼굴 흉터 때문일 거야. 원래 테디 집안 사람들은 블레어워터 사람이 아니야. 작년 가을부터 텐시 패치에 살고 있는데 가난하면서도 자존심이 강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대. 하지만 테디는 굉장히 잘생겼으니까 테디 엄마가 우리에게 좋은 얼굴을 하지 않아도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켄트 부인의 태도는 상당히 냉랭했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지는 않았다. 아마 그녀도 닥터 버니한테서 미리 얘기를 들었으리라. 그녀는 작은 몸집에 명주실처럼 부드럽고 새끼 사슴처럼 어두운 갈색 머리카락, 그리고 슬픈 눈매를 하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비스듬히 나 있었다. 그 흉터만 없었으면 미인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텐시 패치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불분명했다. 에밀리는 사람을 만날 때면 직관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보는 재능이 있었는데 켄트 부인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